어김없이 정시 시작하는 KYB 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 제인 에어. 좀 관심이 생기셔서 오셨나요? 제인 에어.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제인 에어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물론 이제, 넌픽션도 재밌지만, 또 픽션이 또 재밌죠. 제가 중2 때 영어 픽션에 빠져서, 영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푹 빠진 계기가 픽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책벌레 시리즈를 출발로 시작해가지고 셜록 홈즈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아씨들 이런 이제 클래식들을 쉽게 쓰여진 영어로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누군가가 예를 들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데 있는 이제 전문적인 언어학자가 어려운 원문을 갖다가 쉽게 이제 압축해서 요약한 책이 있어요. 옥스퍼드 책벌레 시리즈 같은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만 이제 이런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작가가 다시 써야 돼. 원문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지금 제인 에어 같은 경우 보면 원문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봐도 제인 에어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이게 1816년에 작가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뭐 한 1820, 30년? 1830년쯤이 아닐까 싶거든요. 1848년. 네, 1847년에 출판됐다고 써 있네요. 제가 지금 원본을 갖고 있어요. 원본. 예, 원본인데 제가 이 원본 2페이지 읽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요, 저도. 예. 왜냐면 현대 영어가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현대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단어 모르는 게 많긴 하겠지만 이렇게 턱턱 막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엄청 턱턱 막혀요,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저 첫 페이지에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 얼굴이 없어지니까 안 보이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죠. 이게 제가 다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150년 전 영어가 이게 지금 영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원본을 산 거죠. 샀는데 즐기면서 읽기는 좀 무리다. 그런데 예. 그래서 원문을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통속 소설은 원문으로 바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전 찾으면 다 뚫립니다. 통속 소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영어는 다.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어학자가 딱 마음 잡고 딱 작품 하나를 가져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현대 영어로 더 쉬운 영어로. 그래야 이렇게 딱 공부할 수 있는 소화 가능한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덕에 와, 책 전체를 갖다가 4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딱 맞춰 번역을 해주네요. 야, 이런 신세계가 열렸어요. 신세계가. 와.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인 에어를 이미 인공지능은 다 읽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챗GPT나 그록이나 퍼플렉시티나 얘네들한테 양도 조절 딱 부탁을 하니까요.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본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대본이 나왔고요. 그 지금 방금 전에 몇 분 전에 제가 또 어, 그래도 또 세부적으로 트위크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원본을 직접 텍스트를 갖고 있어야 그걸 갖다가 조작하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원본을 제가 확보는 했었지만 그게 전체 텍스트를 그 받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찾아냈어요. 찾아냈어. 원본 텍스트를. 이 책이 어, 이 책에 있는 걸 갖다가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이거 일일이 다 타이핑할 수도 없고 스캐닝 할 수도 없고. 근데 텍스트 파일을 방금 구했는데 이게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작권이 끝난 이런 저자들의 책들은 한 80년인가 저작권이 아마 그 정도 되거든요. 소설 같은 게.
그 지나고 나면 그 다 이제 대중들의 자산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는 데서 저작권이 만료된 모든 작품들을 다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거기서 텍스트를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게 제인 에어의 전문이에요. 전문. 원본. 원본인데 이건 읽기 어렵죠? 근데 이 텍스트가 확보된 상태에서 AI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현대 영어로 번역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괜찮은 영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야, 전 이거 보고 지금, 이거 책 한 권 출판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인 에어가 내용이 되게 재밌거든요. 전 비디오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BBC에서 나온 4시간짜리 시리즈가 되게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저랑 영어 잘하는 제 친구 하나 명인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BBC에서 나온 4시간짜리 드라마로 만들어낸, 제인 에어 영화가 최고의 명작이다. 우리 둘 다 손꼽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BBC에서 나온 제인 에어 4시간짜리. 그걸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그 카톡에다 올린 그 짧은 영상이 바로 그 BBC에서 제작한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가 여러 번 영화에서 제작이 됐어요. 뭐 다섯, 여섯 편 정도 7편까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리메이크 했습니다. 이 소설을.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 BBC가 제가 볼 때 뭐,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지만, BBC에 있는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가 가장 잘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그래서, 4시간에 걸쳐서 이 소설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 테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4시간에 걸쳐서 읽을 내용은 물론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됐죠. 너무 압축이 돼서, 이거 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그래 책 한 권의 내용을 훑어본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이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을 일부를, 재미있는 부분을 특히나 더 요약하고 또 현대 영어로 바꿔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조작이 가능해요, 이 본문을.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 막 10분 전에 지금 이 본문을 다운받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신났어요. 이걸 확보하다니. 야, 이게 확보할 수 있으면요. 이제 모든 클래식 저작권 만료된 모든 텍스트는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가능성이 지금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 이건 진짜 신 대륙을 발견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소설도 다 압축이 가능하고, 더 쉬운 영어로 다 변환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without further ado, let's begin our journey. 자,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이구야. 예, 요거, 예. 자, 왼쪽을 좀 헷갈리니까. 어이구, 제가 뭐, 텍스트가 많이 있죠? 이건 애플 북스에서 올려진 그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서른이 길었죠? 한번 볼까요? 음, 잠깐만, 지금 사전을 좀 하나 펴놓을게요. 예, 여기 뭐 그렇게 사전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왼쪽에다 사전을 좀 펴놓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주로 보시면 되죠. 글씨가 너무 작지는 않을까요? 예, 뭐,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Jane Eyre, Part 1, Gateshead and Lowood. Gateshead, Lowood 둘 다 지명 같아요. Lowood은 지명이 맞는 것 같고, Gateshead도 지명일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우리 Perplexity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Perplexity도 인공지능 중에 하나, 검색 위주로 되는 인공지능이죠. Gateshead. Where is Gateshead? 한번 물어봅시다. Gateshead가 어디 있냐? Gateshead는 located in the northeast of England. 영국의 북동쪽에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점 찍은 지역. 여기가 게이트헤드군요. 예, 정확한 위치를 알겠습니다.
자, 로드도 실제 지명일 수 있겠네요. 로드 한번 찾아보죠, 뭐. 네. Where is 로드? 이 소설의 뒷배경이 되는 위치. 아, 머릿속에 그리면서 소설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아하. 이 사람이 로드라 잘못 알고 있네요. 이 소설 안에는 로드 in Jane Eyre. Where is it? 제인 에어 속에 있는 로드. fictional boarding school. 아, 자, 로드는 지명이 아니었네요. 지명이 아니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픽셔널한 보딩 스쿨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고아원 같이 이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 위주로 모여 있는 학교 이름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My name is Jane Eyre. I was only 10 years old when my story began, living at Gateshead Hall with my aunt, Mrs. Reed, and her three children, John, Eliza, and Georgiana. My parents had died when I was a baby. So Mrs. Reed, my father's sister, took me in. But she never loved me, and her children treated me badly. I always felt like an outsider in their grand house.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평이하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마이크 되시는 분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은영님 마이크 되시죠? 수아님은 되시나요? 되시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은영님,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달러? 자, 은영님, 마이크를 키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It was a cold, rainy afternoon when I tried to hide in the drawing room with a book. John found me and started yelling, calling me a beggar and saying I had no right to touch their things. 자, 잠깐, 여기서 옐링만 다시 한번 할게요. 옐링. 옐링. 아까 예일링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옐링.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He hit me, and when I tried to defend myself, he screamed for his mother. Mrs. Reed blamed me for the fight, locked me in the dark, scary red room, the room where my uncle had died. 그쵸, where. 저 전체적으로 다 명확하게 잘 들려요. 잘 들으니까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D만 이제 조금 더 한번 연습을, ED를 자연스럽게 지금 he screamed for his mother, blamed me. 자, ED를 갖다 다 깐깐하게 발음하고 계신데 blamed me. 근데 이제 속도에 맞추면서 이게 죽어야지만 속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면 속도가 여기서 끊겨버려요. 그래서 he screamed for his mother. 제가 이렇게 과거지만 그게 속으로 먹어버려요, 소리가. 그래서 한번 먹는 소리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He screamed for his mother. Mrs. Reed blamed me for the fight. Blamed me 하면 벌써 한 박자가 거기서 딱 걸려버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달 해석도 안 했는데, 뭐, 해석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느낌이어서, 자,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읽을 테니까. It was a cold, rainy afternoon when I tried to hide in the drawing room with a book. 아주 추운, 비가 오는 오후였죠. 제가 드로잉 룸에 숨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드로잉 룸에 숨었어요. 드로잉 룸이 뭘까요?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드로잉 룸, 뭐, 그림을 그리는 방인가? 그림 그리는 방 같지가 않아요. 그림 그리는 방이 집에 뭐 따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드로잉 룸, 뭐예요? 드로잉 룸? 저도 모르겠습니다. 드로잉 룸이 그림 그리는 방이 아니었어요. 응접실이라는 뜻이. 리빙 룸이랑 똑같네요. 와,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제 궁금한 게 이게 현대 영어에 쓰는 말인가? 좀 궁금해. Drawing room 이게 is this old English? 오래된 영어냐? 한번 물어봅시다. historical term 약간 역사적인 단어라고 하네요.
아, 아, 이게 draw가 헷갈리는 게 그림 그리다의 draw가 아니라,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이게 그림 그리다의 draw가 아니라 withdrawing room이래요. withdraw에 with를 뺀 draw만 쓴 거예요. 그래서 withdrawing room 하면 물러나 있는 방이에요. 물러나 있는 방, 좀 쉬는 방 같은데요? 그래서 in large houses, particularly from 17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it was the room to which the ladies would withdraw after dinner from the dining room. 아, 그래서 this was often for more private conversations 등등등 blah blah blah.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쉬러 가는 방이 drawing room이었고요. 그래서 you'd rarely hear someone refer to a drawing room in newly built or average home. 요즘 영어에서는 이거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만 썼던 영어네요. 요즘에는 이런 방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리빙 응접실하고 별 차이가 응접실이다. 리빙룸이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그림 방이라고 했다간 큰일 날 뻔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John found me and started yelling. 존이 나를 찾아내고는 존이 그 사촌 동생입니다. 인 것 같아요. 사촌 동생.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Calling me a beggar and saying I had no right to touch their things. I, 나를 막 거지라고 막 부르면서 나는 자기네 물건을 만질 자격이 안 된다, 권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죠. He hit me, and when I tried to defend myself, he screamed for his mother. 그는 나를 때리더니만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니까 he screamed for his mother. 엄마를 막 소리 지르면서 불렀습니다. Mrs. Reed blamed me for the fight. Blamed me for the fight. 그 싸움에 대해서 나를 탓했습니다. 이모죠, 이모. 이모였나요? 예,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예, 고모군요, 고모. Lock me in the dark. 나를 어두운 데다가 가두더니 scary red room. 무서운 빨간 방에다가 저를 가두더니 the room where my uncle had died. 네, 삼촌이 죽은 방이었죠. 삼촌이 거기서 뭐 쓰러져 죽었나 보죠. Scary red room. What's a scary red room? 자, 빨간 방이 뭘까요? 그런 방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얘네들이 그냥 지은 방 이름 같기는 한데요. 자, 이럴 때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n Jane Eyre, there is a red room in the house. What is red room? 한번 물어봅시다. red room이 뭡니까? 했더니 그냥 남아도는 침실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왜 red room이라고 부를까요? 뭔가 상징이네요. 뭔가 이 고모한테 당한 이 서름, 괴로움을 상징하는 방으로서 레드룸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아, 그러면 물어볼게요. Why is it named Red Room?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Red Decor. 방이 빨개서 그랬대요. 빨간 커튼이 있고 등등등등 빨간색이 있어서 그냥 빨간 방이라고 불렀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 안에서는 약간 빨간색으로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소설 안에 상징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첫 번째 단락은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쉬어서.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수아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시죠? 지금 바깥이세요? 바깥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돼, 마이크를 못 키시는 거 보니까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Alone in the red room, I was terrified. The shadows seemed alive. 네, 카톡을 바뀌시군요. And I thought I saw a ghost. I screamed until the servants came, but Mrs. Reed refused to let me out. I fainted from fear and exhaustion. 그 방 안에, 빨간 방 안에 혼자 있었고요. 나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느낌이었고요.
And I thought I saw a ghost. 그리고 귀신을 본 것 같았어요. 본 줄 알았습니다. I screamed until the servants came. 신하들이, 하녀들이 올 때까지 소리를 질렀고요. 고함을 질렀고. But Mrs. Reed refused to let me out. 하지만 고모가 저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I fainted from fear and exhaustion. 너무 무서워서, 무서움 속에서 지쳐 떨어져서 기절해버렸습니다. When I woke up, kind Bessie, one of the servants, and Mr. Lloyd, the apothecary,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were taking care of me. Mr. Lloyd asked about my life at Gateshead, and I told him how unhappy I was. He suggested to Mrs. Reed that I might be happier at school. 제가 일어났을 때 친절한 베시가 하녀 중에 한 명이 베시인 것 같습니다. One of the servants, 여기 써 있네요. 그리고 미스터 로이드 씨가 the apothecary. 이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생소한다는데요. apothecary. 약재상. 의사를 안 부르고 그냥 약재상을 한 명 불렀네요. 우리나라 약사처럼 뭔가 의사 대신 약사를 불렀어요. 약사. 발음이 조금 보겠습니다. apothecary. 한번 들어볼까요? Apothe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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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재사라는 뜻이네요. 미국의 고어라고 합니다. 오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apothecary. were taking care of me. 저를 돌봐주고 있었고요. Mr. Lloyd asked about my life at Gateshead. 이 약재사분이 저한테 게이츠헤드가 이제 이 고모 집 이름이니까, 그리고 또 지역 이름이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And I told him how unhappy I was. 얼마나 불행한지 말씀드렸죠. He suggested to Mrs. Reed that I might be happier at school. Mrs. Reed에게 얘는 학교 가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은영님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은영님밖에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A few months later, Mr. Reed told me I was going away to Broad Institution.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a few months later, a few months later 한 번 더. A few months later. 이게 months이잖아요. months가 이게 s가 붙으면 months가 발음이 힘들어요. months.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음이 안 나. 어떻게 나면 months 발음 내. 그냥 months 하면 돼. months. ch처럼 생겨. 그래서 a few months later 한 번 더. A few months later. 이 months가요. 제가 발음 안 하는데 되게 고생한 단어예요. 이거 안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파고다 강사할 때 옆에 있는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고. months. 그래도 months 이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한번 발음 기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생한 단어라서 발음 기호가 궁금하네요, 갑자기. months. 근데 이게 왜냐면 복수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복수 형태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 고생했어요. 왜냐면 사진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발음이 그거예요. months예요, months. ch예요. 거의 그냥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고생해서 알아낸 발음. 자, a few months later. 아까 Mr. Reed라고 하셨어요. Mrs.라고 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nstitution.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nstitution.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 Mrs. Reed told me I was going away to Broad Institution. 이걸 갖다가 load, 지금 load하고 되게 빨리 읽었는데 load. 제가 볼 때 이거 길게 발음할 것 같거든요. load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좀 고쳐볼게요. Mrs. Reed told me D 발음을 갖다가 죽여봅시다. 왜냐면 told me 이렇게 안 해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할 때는 연결될 때는 D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Mrs. Reed told me. Mrs. Reed told me. 한 번 더. Mrs. Reed told me. 좋습니다. Mrs. Reed.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A charity school for
orphan girls, orphan girls, orphan. orphan girls. 그렇죠? Before I left, Mrs. Reed made sure to tell the school's headmaster, Mr. Blocklehurst, Mr. 네. Blocklehurst, that I was a liar and a bad child. I was heartbroken, but I hoped life at Lowood would be better. would be better.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would be better. 한 번 더. Would be better. 좋습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A few months later, 몇 달 있다가 Mrs. Reed가, 고모가 told me I was going away to Lowood Institution. told me, 야, told me의 드 발음만 안 해도 와, 그거 told 소리 me. 바뀌면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져요. Mrs. Reed told me I was going away to Lowood Institution. 나한테 말했대, 고모가. 나는 이제 로우드 그 학교로 가게 될 거라고 나한테 말해줬습니다. 통보를 해준 거죠. A charity school for orphan girls. 자선단체 학교인가 보죠. A charity school.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금 같은 걸 해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 같아요. For orphan girls, 이제 고아가 된 소녀들을 위한 학교였고요. Before I left, Mrs. Reed made sure to tell the school's headmaster. 제가 떠나기 전에 고모가 확실했다.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헤드마스터 같습니다. 보통 principal이라고 많이 하는데 헤드마스터도 교장이 맞네요. 자, 그래서 교장한테 이걸 확실히 말했어요. 교장 이름이 Brocklehurst였고요. That I was a liar. 제가 거짓말쟁이고 또 a bad child. 나쁜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was heartbroken. 상처받았습니다. But I hope life at Lowood would be better. 여기의 삶이 좀 더 나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Life at Lowood. Lowood의 삶. Lowood was nothing like I expected. The building was cold and bare, and the girls wore thin clothes even in winter. The food was poor and sometimes inedible. Mr. Brocklehurst, the stern headmaster, believed in strict discipline and thought suffering was good for the soul. He often shamed the girls for small mistakes. 로우드는 nothing like I expected. Nothing like. 이게 내가 예상한 거랑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절대 예상한 거하고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Nothing like I expected. 전혀 예상과는 달랐고요. The building was cold and bare. 빌딩이 너무 삭막했고, 추웠고, 춥고 삭막했다. bare. bare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헐거벗은 그 빌딩이 벌거벗은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량한 빌딩이죠. 뭔가 데코레이션 같은 게 별로 없는. And the girls wore thin clothes, 얇은 옷을 입었어요. Even in winter, 겨울에도. The food was poor. 음식이, 자, poor를 빈약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sometimes inedible. 가끔씩은 먹을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Mr. Brocklehurst, the stern headmaster. stern 하면 왠지 엄격한, 네,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각한. 아주 엄격한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Believed in strict discipline. 아주 엄격한 훈육을 믿는 사람이었고, thought suffering was good for the soul. 영혼의 고통이 유익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He often shamed the girls for small mistakes. 작은 실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shame, 부끄러움을 주고 부끄럽게 하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Despite the hardships, I made my first real friend, Helen Burns. Helen was gentle, wise, and patient. She believed in forgiveness and tried to see the good in everyone. Even when teachers punished her unfairly, Helen taught me
to endure difficulties with dignity and to keep hope alive, even in a harsh world.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귀었다. 자, make friend가 사귄다, 친구 사귄다. 헬렌 버언즈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헬렌은 아주 온순하고 젠틀하고 현명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She believed in forgiveness. 용서를 믿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선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ven when teachers punished her unfairly. 선생님들이 불공평하게 그녀에게 벌을 줄 때조차도 그런 성품을 유지했죠. 헬렌은 어려움을 어떤 위험을 가지고 견뎌낸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어려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One day, Mr. Brocklehurst visited the school. He saw that some girls had curly hair, which he thought was vain. He ordered their hair to be cut off. When he learned that Mrs. Reed had called me a liar, he made me stand on a stool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and told everyone not to talk to me. I was humiliated, but Helen smiled at me from her seat, reminding me I wasn't alone.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visited the school. 교장 선생님 맞죠? 브로클러허스트. 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왜 학교를 방문하죠?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군데를 감독하는 교장일 수도 있겠죠. 자,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곱슬머리를 갖고 있는 걸 봤고요. curly hair, which he thought was vain. 그게, 뭐랄까, 허황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황되다, vain, 허황된, 헛된, 허영심이 많은.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은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he ordered their hair to be cut off. 머리를 자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When he learned that Mrs. Reed had called me a liar, 고모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것을 알게 됐을 때, 자, learn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을 때가 아니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learn을 배운다 말고 알게 된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는 내가 그 의자 위에 서 있게 한 다음에 전체 학생들 전교가 보는 앞에서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was humiliated. 정말 창피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헬렌이 자기 자리에서부터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After that day, the teachers and girls were kinder to me. Miss Temple, the gentle superintendent, invited Helen and me to tea. She listened to my story and promised to write to Mr. Lloyd for the truth. When she received his letter, she declared in front of the school that I was not a liar. For the first time, I felt truly accepted. 미스터 로이드가 누구죠? 앞부분에서 나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미스터 로이드가 누굴까요? 네, 전 브루클러허스트 교장 선생님 말고는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 있네요. Mr. Lloyd asks about my life. 제약사, 약재상 있었네요. Apothecary. 오케이, Mr. Lloyd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너에게 더 친절해졌고요. 불쌍해서 그랬나 보죠. Miss Temple, the gentle superintendent, 아주 온화한 감독관이신 미스 템플이 superintendent 하면 보통 이제 사감 같은 거, 관리자, 중간 교장 선생님보다 밑에 있겠죠. 관리자인 감독관인 사감이라는 뜻은 없네요. 교장, 부장, 교감 정도 되겠죠. 교감. 교감 정도 되는 이 미스 템플께서 나와 헬렌을 차 마신 대로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셨고요. She listened to my story. 내 얘기를 들으시더만 promised to write to Mr. Lloyd for the truth.
미스터 로이드 씨에게 사실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대상한테 왜 쓰죠? Promise to write to Mr. Lloyd for the truth. 음, 아, 미스터 로이드 씨에게 진짜 사실이 어땠냐, 뭐 이런 걸 물으려고 편지를 쓰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네, 뭐 추측입니다만. 자, when she received his letter, she declared, 그래서 가서 얘가 진짜 어떤 아이였냐라고 이제 미스터 로이드 씨한테 물어보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편지를 받은 거죠. 로이드 씨한테. 받았을 때 she declared in front of the school that I was not a liar. 받은 다음에, 컨펌을 받은 다음에, 학교 전체 앞에서 얘가 거짓말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 felt truly accepted.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But life at Lowood was still hard. That spring, a terrible disease called typhus spread through the school. Many girls fell ill, and some died. Helen became very sick with tuberculosis. One night, I sneaked into her bed to comfort her. She told me she was not afraid to die and believed she would soon be at peace. Helen died in my arms, and I was heartbroken. 하지만 로우드에서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렸어요. 그해 봄에 끔찍한 병이 타이푸스라고 불리우는, 타이푸스 한번 찾아봅시다. 타이푸스. 발진 티푸스네요. 발진 티푸스.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발진 티푸스가 뭔지 잘 모르죠. 어쨌든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 spread through the school. 퍼졌고요. Many girls fell ill and some died. 많은 아이들이 아파졌고요. 몇몇은 죽기도 합니다. Helen became very sick with tuberculosis. 이건 백혈병 같거든요. tuberculosis.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uberculosis. 틀렸네. 폐결핵이었네요. 폐결핵. tuberculosis. 헬렌은 폐결핵 때문에 아파졌고요. One night I sneaked into her bed to comfort her. 어느 날 그녀의 침실로 제가 몰래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위로를 해주기 위해. She told me she was not afraid to die.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더군요. She believed she would soon be at peace. 곧 있으면 평화롭게 자기가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죽을 거라고 감지한 것 같습니다. Helen died in my arms. 내 팔에 안겨서 죽었습니다. And I was heartbroken.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After the epidemic, people outside the school learned about the poor conditions at Lowood. Changes were made. Better food, cleaner rooms, and kinder teachers. The school became a healthier, happier place. 그 전염병 이후에 사람들이,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우드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들이 왔습니다. 음식도 더 좋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방도, 선생님들도 더 친절해지고, 학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Growing up, I stayed at Lowood for 8 more years, 6 as a student, 2 as a teacher. I learned a lot and grew into a young woman. Miss Temple, my role model, eventually got married and left the school. With her gone, I felt restless. I wanted more from life, adventure, independence, and a place to belong. 난 로우드에 좀 더 머물렀습니다. 8년 더. 6 as a student. 6년은 학생으로서 있었고, 2년은 선생으로서 있었습니다. I learned a lot and grew into young women. 많이 배우고 젊은 여자로 성장했죠. 미스 템플 씨는, 저의 롤 모델이신 그분은 결국에는 결혼을 하셨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그녀가 떠난 후에 저는 뭔가 안절부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I wanted more from life. 인생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Adventure, 모험, 독립, and a place to belong. 뭔가 속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I decided to look for a new position. I placed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offering my services as a governess. Soon, I received a reply from Mrs. Fairfax, the housekeeper at Thornfield Hall. She wanted to hire me to teach a little girl named Adele. 나는 새로운 포지션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동사로 쓰였죠? 나는 이것을 어디에다 내놨다. 신문에다가 광고를 올렸습니다. 나의 서비스 as a governess. 가정교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런 광고를 올렸습니다. 자, governess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자 가정교사를 governess라고 하네요. 곧 내가 Mrs. Fairfax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Thornfield Hall이라는 곳에 가정부이신 housekeeper,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매니저분이죠. 귀족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큰 그 집에서 가정 그 집사를 맡고 있는 사람 같죠? She wanted to hire me to teach a little girl named Adele. 아델이라 불리는 여자아이를 가르치도록 나를 고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I said goodbye to Lode, grateful for the lessons I'd learned and the friends I'd made. With hope and a little fear, I set off for Thornfield, ready to start a new chapter in my life. 난 로우드에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그것을 배운 교훈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친구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떠났습니다. With hope and a little fear, 약간의 두려움과 희망을 가지고 나는 스톤필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다, set off for. Ready to start a new chapter in my life. 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하는 것에 준비된 상태로. 자, set off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set off, 출발하다 라는 뜻이 정확하게 있네요. 수고, set off, for,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다. end of segment 1인데, 네, 원래는 수업을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7분 남았으니까 더 가볼게요. 더 가보는데 이게 이제 길이 조절이 약간 실패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50분 맞게 이거 딱 맞추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간 거야. 근데 이제 원문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제가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준비한 걸 좀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Jane Eyre Part 2, Thornfield Hall and Mysterious Happenings. 여기가 이제 새로 가게 될 장소고 대저택 이름이 Thornfield Hall인 것 같고요. 그리고 Mysterious Happenings. 뭔가 신비로운 이상한 해프닝들, 사건들 이런 뜻이죠. After leaving Lowood, I traveled to Thornfield Hall, a large old house in the countryside. Mrs. Fairfax, the housekeeper, welcomed me warmly. She was kind and gentle, and she showed me to my room. I was to be the governess for a young French girl named Adele Varens. Adele was lively and curious, but she was not well educated. It was my job to teach her reading, writing, and manners. 자, 이게 프랑스 여자아이라고 했으니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위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ele이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After leaving Lowood를 여기를 떠난 이후에 나는 선필드로 갔습니다. 그 집으로. 오래된 집이고 시골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집사이신 페어팩스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요. 그분은 친절하고 젠틀하셨고 제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프랑스 여자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될 참이었고요. 아델은 아주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에게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에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자, manners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manners 뜻이 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anners. 왜 이렇게 안 나오네? 소문자로 한번 다시 예절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anners 예절이라고 보고 s 없으면 그냥 일의 방식이죠. s가 들어간 경우 자 플루럴로 했을 때 방법 방식 풍속 풍습 예절 몸가짐 예절이 많네요. table manners. 그래서 예절을 가르치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Thornfield was beautiful, but also mysterious. The house was big and comfortable, but sometimes I heard strange noises, laughter, footsteps, and even a loud, eerie laugh that seemed to come from the top floor. Mrs. Fairfax told me not to worry. It was probably the servants or just the old house settling. Thornfield는 아주 아름답고 또한 뭔가 신비로웠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크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이상한 소음도 들렸어요. 웃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크고 뭔가 좀 음침한, 자, eerie 한번 찾아볼게요. eerie. 음침한, 괴상한, 으스스한, 맞네요. 으스스한 그런 웃음소리도 들리고 that seemed to come from the top floor. 맨 꼭대기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Mrs. Fairfax told me not to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It is probably the servants. 아마 하인 중에 한 명일 거고 또는 just the old house settling. 그냥 그 오래된 집이 세틀링 하는 소리일 수도 있죠. 세틀링이 뭘까요? 세틀링. 요걸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자, settle 원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settle. Just the old house settling.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settle. 뭐 자리 잡다, 정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집이 정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뜻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어디 있을까요? old house settling. 네. 토대 따위가 내려앉다. 이건 설마 아니겠죠? 안 나와요. 호호. 이게 세틀에 안 나오니까요. 이거는 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This is an excerpt from Jane Eyre. What does settle mean here? 여기서 settle의 의미가 뭐냐? 제가 가리고 있죠. 제 얼굴을 조금 옆으로 치워보겠습니다. Making small noises as it adjusts or shifts slightly due to age, temperature, or structural reasons. 약간의 소리를 낸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오래된 집이 약간 삐걱삐걱 거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네요. 밤중에. 네.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집에서 난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빌딩에서 나는 소리. Just the old house settling. 오래된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멈추면 되겠네요. 자, 어떠셨습니까? 이 스토리 안에 잘 몰입이 되시죠? 영어는 너무 쉽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y question?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 들어가시죠.